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6월 시험이 SAT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네. 취소가 됐죠. 학생들이 지금 5월, 6월 연속으로 이제 지금 취소가 돼서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근데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늘 저희가 전에 얘기할 때도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SAT 시험을 어느 정도 보거나 어느 정도 끝나거나 적어도 꼭 한두 번은 봐야지만 이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11학년에서 12학년 간 학생들은 뭐 당연하고 10학년에서 11학년 간 학생도 사실 그 여름방학 전에 한번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봐야 나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어떤 배치마크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좀 준비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면은 뭐 평가를 해본 지가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 사이에 지금, 그러면 SAT 뭐 이제 대학 이제 입시 전형할 때 SAT 이제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토당토 안 되는 학생들도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런 학생들도 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SAT가 뭐 중요도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더 옥석을 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뛰어난 학생이고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면 SAT를 뭐 사실은 가을에 한 번 보고 끝내든지 아니면 뭐 가을 전에 여름 전에 한 번 보고 끝내든지 분명히 이제 점수는 나와요. 문제는 그게 이제 제가 왜 옥석을 가린다고 얘기를 했냐면 준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초조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편차가 전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은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그쵸. 여름 끝나고 뭐 전 같은 경우에 네. 뭐 8월, 뭐 이번에 이제 9월, 10월 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한두 번 봐가지고 그냥 끝내는 그거고 이제 아예 내가 노출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다는 학생들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신 지금도 거니까. 네. 방학인 셈이죠. 그럼 정말 중요한 시기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SAT도 예, 그렇고, 그렇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S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름방학 때? 제가 뭐 저의 그 블루키 TV에 올라온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가장 SAT를 준비해야 될 적기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야지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SAT를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SAT를 잘 보기 위해서 SAT 문제를 미리 어렸을 때부터 뭐 9학년, 10학년 때부터 막 실전 문제를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본다라는 것은 SAT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예외는 있죠. 만약에 내가 기본기 굉장히 뛰어나고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학생들은 그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런 학생들은 애당초 제가 보기엔 그런 게 부족해서 안 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원래 뛰어난 학생들인 거고 일반적으로 뭐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돼야 될, 선행돼야 될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쵸, 예. 아이러닉하죠. 미국에서 학교를 지금 뭐 6년째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가 모자르냐. 우리 애는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편해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학생들의 언어 능력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그래서 힘든 건데 우리는 SAT 점수가 안 나오네 생각 외다 하면서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뭐 실전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고 시간 제거 풀어보면은 성장의 한계는 굉장히 금방 와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라는 얘기는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다양한 글에 대한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잡지 아니면 뭐 책도 좋지만 뭐 학생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쉽진 않고 그 또 좋은 책을 딱 재밌어 할 만한 책을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은 그런 뭐 노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조금 읽고 인터넷에서 좀 읽는 거 정도 외에는 전혀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냥 학교만 다닐 정도로 이제 하고 인터넷 조금 보고 하는 거. 근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좋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낼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SAT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일단 다양한 노출을 시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따로 SAT 준비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예.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이제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현재 주어진 실력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 정도를 뭐 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가장 이상적인 것은 7, 8주인 것 같아요. 제 7, 개인적인 8주. 생각으로는 7, 8주. 정말 집중을 잘하고 그 본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그보다 짧게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기간을 12주가 저희가 최대인데 12주를 다녀도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은 난 이거 그냥 무슨 운전학원 다니듯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시키는 거 하고 하면 점수 오르겠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루키에서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교수법 아니면은 이제 SAT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정말로 먹히려면 그 학생들이 그 우리의 어떤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아웃사이드 리딩 머티리얼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이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기간은 한 8주 정도면은 얼추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다 틀리고 그렇죠? 학생들마다 자기가 영어 하는 실력이 저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실력 대비 8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일괄적으로? 아니,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짜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12주가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가 굉장히 약한 학생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휘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관리 많이 하시지만 그 어휘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다면 어휘를 따로 그렇게 뭐 뜻과 예문 같은 걸 외우지 않아도 돼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죠. 그런 막 뭐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렇죠. 그 뭐 그런 뜻 뭐냐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배웠어요.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어에 모국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24시간 그걸로만 하고 뭐 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책도 읽고 뭐 요즘 학생들은 책을 좀 덜 읽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휘력을 높인다고 해서 뭐 SAT를 현저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SAT를 잘하려면은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력, 어휘력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휘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글에도 매일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문제를 푸는 부분은 사실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여름방학에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것이 거의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모의고사를 뭐 매일 보고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즐겨 쓰는 비유인데 그 100m 달리기를 이제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학생이 매일 시간 재고 100m 달리기 한 두세 번 해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육상부에서. 근데 그러는 육상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와가지고 몸 잠깐 푼 다음에 자 이제 준비됐지? 시간 재고선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여기 이렇게 하자. 그럼 자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대증적인 어떤 처방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시험을 봤더니 이번에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거를 다 고오버하고 이게 맞는 답이 뭔고 이렇게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네 이게 맞는 답이 이게 맞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SAT는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또 다른 지문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와 완전히 상관없는 답안들이 나오죠. 전에 풀어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SAT 지문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읽어나가고 이런 질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모의고사를 하루에 뭐 3개씩 본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상승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m를 하루에 100m 달리기 시간 재고 3번씩 뛴다라고 하면은 안 뛰는 것과 그거라도 뛰는 것이 어느 게 도움이 돼요? 그거라도 뛰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될 뿐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구 varsity 있다 학교에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매일 막 풀게임 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집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드리블 연습하든지 전략 연습하고 그거만 계속 하죠.
레슬링도 대회처럼 이렇게 막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습만 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태클하는 거, 발목 잡는 연습.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엎드려 있고 어떤 아이가 이 가슴을 대고 이제 다른 아이가 댕댕댕 돌아요. 계속 이렇게. 그것만 수두룩하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시합은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varsity 이제 시합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AT를 특히 준비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하루에 모의고사 3, 4시간, 그다음에 그 고업을 하는 거 3, 4시간, 뭐 단어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은 내가 다음 테스트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냥 계속 시험만 보는 겁니다. 실전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는 8주 동안 아니면 12주 동안 정말 매일 10시간씩 가지고 학원에서 있었는데 하라는 거 하고 점수가 그다지 안 오른다.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뭐 1600점은 아니겠지만 1500 고득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이런 발화점에 이르는 그것은 조금 다르죠, 사람마다. 그게 발화점을 빨리 당기려면, 쉽게 얘기하면 12주가 아니고 8주 안에 끝내려면, 아니면 8주에 끝낼래가 6주에, 5주에, 4주에 끝내려면, 그 일반적인 노출이 잘 되면 정말로 흡수력이 좋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마 제가 과거에 SAT를 리딩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블루키 TV에 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해당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과 퀘스천과 답을 분석할 것이 아니고 그걸 배워서 이게 답이 맞네라는 걸 배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이렇게 태클하니까 풀리더라라는 것을 빨리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다른 거에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의 실력이 느는 것은 모의고사가 아니고 숙제예요, 숙제.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저는 사실은 한 테스트를 절대 내주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저희 어드밴스 반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1500점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면은 SAT 리딩이 5지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3지문 정도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을 재고 푸느냐 절대로 재고 풀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간을 재지 않고 충분히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되고 본인이 이것을 가지고 촉박하게 이거 B 아니면 D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더 읽어보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시간 재야 되니까 혹은 숙제 빨리 해야 되니까 B 찍고 넘어가자. C maybe 물음표 해놓고 이건 아무리 맞아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주 조금 하더라도 정석으로 제대로 하는 거. 왜 우리 운동할 때도 벤치프레스 하거나 스쿼트 할 때도 무조건 막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그렇죠? 우리 크로스핏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올바른 자세로 그래서 부상도 적고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PT 같은 거 받을 때는 고립 운동. 그렇죠? 그래서 반동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숄더 레이즈인가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딱 그렇게 하듯이 SAT도 사실은 그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늘려면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더 잘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려면 빨리 많이 푸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애석한 거는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처음에 못해요. 그럼 이 사람 되게 숙제 조금 내주네 생각보다? 그럼 이제 한 15분에서 한 3, 40분에 그냥 세 지문 하고서는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와서 이제 풀이 들으면서 배워야지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을 하면은 첫 1, 2주는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깨는데 거의 할애가 돼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백날에도 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걸 서서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체화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급해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색을 하도록 사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던 숙제가 됐던 그 어느 것에 하나에 경도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전반적으로 조화를 갖추고 해야지만 SAT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SAT를 거의 조금 20년에서 조금 모자른
시기 동안 지금 했어요. 본격적으로 업으로 이제 삼은 거는 2004년부터니까 뭐 16년, 17년 차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불확실하다면 제가 이렇게 절대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고, 효과도 난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하고요. 심지어는 저희는 일주일에 평균 아이들의 점수가 몇 점씩 오른지도 다 알아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6주를 하면은, 개인의 평균이 아니고 수십 명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패턴으로 올라가는지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매년 통계를 내니까 대략. 굉장히 근사하게 맞춰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그보다 더 높아서 다들 학생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뭐 6주 동안에 뭐 아니면 4주가 지났다. 4주가 지났을 동안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영어 실력을 그 4주 동안 어떻게 늘려요? 6주 동안에, 8주 동안에, 그죠? 뭐 늘릴 수는 있겠죠. 저 골방에다 가둔 다음에 책 3권씩 읽히면 안 그러면 밥 안 주고 막 그러면은 영어 실력 올리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반인권적인 거기 때문에 안 하는 뿐이죠. 그것을 제 생각에는 여름 전에 지금 어차피 지금 뭐 학교도 잘 안 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름이 좀 굉장히 쉽죠.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 뭐 SAT 점수 안 오는 이유가 단어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네. 스파르타식 교육? 학원에서 오전에 모의고사 보고 그렇죠. 또 단어 테스트 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계속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야지 점수를 오르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네. 뭐 반박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본인들의 학습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SAT를 봐보신 분이라면 그게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학부모님 중에서 SAT를 봐보신 분 정말 극소수시거든요. SAT를 이렇게 잘 뭐 들여다보진 않지만 이렇게 훑어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양을 암기해서 하는 것, 한국에서 하듯이 예를 들어 수능이라든지 뭐 예전에 학력평가 이런 거에서는 그거는 스파르타식으로 하면은 그 비율만큼 리니어하게 효과를 가져오죠. 그렇죠? 우리가 3시간을 외우는 것과 6시간을 외우는 것과 점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SAT는 사실 그게 아니고 어떤 본인의 읽고 이해하는 그리고 어떤 저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정비례하는 그런 학습법이 맞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휘를 말씀하시는데 이 어휘에 대해서도 제가 불키TV에서 말씀을 따로 들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도 불키TV 검색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어휘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는 그 동영상이 맨 위에 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항상 거기 있어요. 그게 뭐, 한 11개월 전에 제가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휘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난 하나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그럼 열이 나는 것은, 뭐 어디가 감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잖아요.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근데 열이 나는 것만 우리는 측정하는 걸 맞죠. 그게 단어예요. 단어가 부족하다면은 얘는 단어가 왜 부족하지? 단어가 정상적인 부족할 리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모든 노출을 했다면 고등학생이 다 알아야 될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언어력이 티가 나는 게 어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어보면 이 단어 모르고 이 단어도 모르네, 이 단어도 모르네, 한 문장에 3단어 모르네. 나는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휘력을 키워서 단어를 뭐 8,000개를 외우면은 이거를 잘 풀고 이해가 빠르고 빨리 읽히고 점수가 올라가느냐? Not really예요. Not really. 그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그러면 학원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어휘를 많이 푸시하는 쪽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쵸, 아주 네. 필요한 정도, 최소한. 네. 학생들 큰 부담 안 갈 정도로만 하는데, 한 50개씩 하나요, 하루에? 50개, 50개 한 적도 있고, 30개 한 적도 네네. 있고, 땡스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학원들이 그걸 푸시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고,
점수로 수치화해서 어머님들에게 향상을 보여주는 게 가장 쉬운 게 어휘력 관리예요. 그래서 단어를 200개를 외우게 한다. 학원에 붙여놓고 계속 시켜가지고 퀴즈 보게 하고 또 퀴즈 보게 하고 뭐 퀴즈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저렴하게 하는 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한테 매일 문자 가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는 왜 막 학원에서 10시간씩 잡혀있고 야, 돈 몇백만 원 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점수가 계속 나오고, 뭐, 지난번보다 뭐 20점, 30점 올라가지고 총 50점 올랐습니다 하면은 뿌듯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그 방법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SAT나 이런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에서 운동하는 거를 하루에 헬스장에서 10시간 있으면은 뭐 단기간으로는 막 펌핑되고 막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을 지속할 수도 없고 그것이 굳이 건강해지는 것과도 무관할 수 있거든요. 외려 근손실이 나죠. 근손실 나죠. 그리고 막 부상 입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상을 비유하자면 그렇게 막 단어를 엄청 푸시해서 학원에서 10시간씩 잡혀있고 매일 모의고사 보고 애는 녹초가 돼서 나오고 집에 오고 그런 것을 비유하자면 부상이 아니고 걔네들 뭐가 되냐면 intellectually burnout이 돼요. burnout. 소진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막 질리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 학생 중에서 뭐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만두는 애는 정말 가는 거다 있지만 지루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지루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없고 아이들 다 잘 끌고 가고 동기부여 잘하고 심지어는 무료 강의를 하면은 메이크업 클래스 해가지고 무료 저녁에 밤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막 피자 사주면서 애들 정말 참석 많이 해요. 그쵸,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제 돈으로 이제 막 먹을 걸 사주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동기부여만 제대로 되면 누구나 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SAT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넘사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만의 그 SAT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다르게 가르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참 설명드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 뭐 비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글쎄요 학부모님들께 설명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차이, 제 어떤 뭐 작은 철학이라고 할까요? 생각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저는 굉장히 나름 굉장히 자부하고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번 모의고사에서 60점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토요일 날 본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칭찬하지도 않고 떨어진 아이는 반대로 너 왜 떨어졌어? 너 이름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안 해요. 이게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결과로 판단하는 순간 모든 동기는 외부에서 오는 걸로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이 문제는 맞았지만 올바른 과정으로 맞았냐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애들이 문제 푸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계속 막 20분짜리를 푼다 그러면 20분 동안 계속 푸는 걸 보고서 잠깐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골랐어? 하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제가 아주 드물게 이제 수업 시간에서 뭐 요거 6문제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풀어봐라 라고 하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러면 그럴 때 가끔 그렇게 실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를 어떻게 밑줄 치는지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학생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안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거를 일종의 찍은 거다 아니면 감으로 푼다. 감으로 풀면 굉장히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감으로 풀면.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면은 조세프 캉만의 교수법이 퀘션 타입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따라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04년에 뉴 SAT 나왔을 때 그 2400점으로 바뀌었던 그 뉴 SAT 네. 지금은 RSAT예요. Redesign SAT입니다. 점수 매칭. 근데 다들 뉴 SAT라고 하죠. 근데 그 뉴 SAT가 2400점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퀘션 타입을 하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팀장님도 같이 있었던 그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면 제가 이걸 설명했어야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먹히는지.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따라하죠. 퀘션 타입 그대로 갖다 쓴 학원도 많이 있어요. 이 건물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몇십 미터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있죠.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응용이 이제 또 있어요. 그거를 퀘션 타입을 배우는데, 그것을 정말로 퀘션 타입으로밖에 풀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퀘션 타입으로 풀어야지만 되게 만드는 어떤 저만의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걸 주면 애들은 처음에 멘붕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풀라고? 예,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찍거나 감으로 풀면은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사유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사실, 머티리얼은 어느 학원이든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로 다 풀고, 모의고사도 과제도 어떤 경우는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오는 그 문제에서 오는 차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랬죠.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위였어요. 그렇죠? 내가 이 기출문제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으면은 이게 힘이야. 요걸 팔 수 있어요. 어머님, 저희 기출문제 되게 많아요. 보시면 된다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좋은 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지, 이거를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엔 강사의 능력, 강사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한테 이런 약간 장난을 치는 적이 있어요. 너희들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면 너희들 이거 문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빠질만 해서 이거 B라고 했지. 그럼 애들이 막 놀래요. 틀린 것까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들이 이걸 왜 B라고 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이거 B를 한 이유는 이거를 보고 요 지문에서 요거를 보고 이렇게 찍은 건데, 그것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답이 안 되는 6가지에서 이거 벗어나서 안 되는 거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 푸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과정인 거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올바르면 결국엔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은 지금 계속 평균적인 11학년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SAT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빠지기를 원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계속 새로운 지문 나오고 계속 새로운 문제 나오면은 계속 틀려요. 그게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SAT는 넘사벽이고 나는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SAT가 이상한 게 아니고, SAT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왜 틀리는지, 그리고 답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이 전혀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학생들이 매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그쵸. 이제 점수는 안 올라와서 저희한테 이제 인공을 받으러 왔는데 그렇죠. 이제 검증할 문제도 없고. 맞아요. 예, 그 가장 큰 에러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까칠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출문제를 풀릴 거면 애들 점수를 올려주던가 능력을 키워주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될 거면 기출문제 아예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원들은 이 학생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냥 기출문제로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기출문제로 하루씩 풀어가지고 어머님들은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학원 진짜 돈 값어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실력이 올랐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습득한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 볼 만한 기출문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장애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실력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검증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전 B라고 했다가 이거 틀렸는데 이거 답 C인 거 기억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비유하자면 원장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골프를 칠 때 스윙부터 연습하거나 기본기, 그렇죠. 그런 걸 연습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필드만 나가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립도 잘못됐고, 스탠드도 잘못됐고, 균형도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그냥 계속 필드 나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푸는 것은. 그래서 계속 실전을 돌리고, 그러면서, 왜 점수가 안 올지? 내일 아침에 또 한번 돌아보자. 18홀 다 돌아보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방법이죠. 블로키 시청자 여러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시면, 무조건 문제를 다 풀고 경험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 아니라, 그 학생의 물론이죠. 잘못된 점, 뭘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런 점을 가르쳐주는 그렇죠. 그런 학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제 또. 맞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게 이제 목요일인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라이브로 한번 했었죠. 첫 라이브였는데, 스트리밍으로 해서 Q&A를 받으면서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접속자 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아침 11시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그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동영상에 올라가면 알람이 떠요. 그럼 그때 접속하시면은 거기서 옆에서 이제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에 블루키 프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거기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거기서 이제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카카오톡은 기본이에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내를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화요일 날 하고 네. 수요일 날은 수학 선생님, 최영만 선생님. 선생님이 네. 하시고 목요일 날은 이제 이지원 원장. 이지원 원장님이 네네. 예, 이제 또 주제에 대해서 따로 하시고 그것도 11시죠. 수요일 날은 2시고요. 아, 수요일 날은 2시인가요? 목요일 날은 11시. 11시. 네네. 그러면은 화요일 날 11시, 수요일 날 2시, 네. 목요일 날 11시.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각각 다른 주제로 저희가 네. 이제 라이브를 할 거니까 네네.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예.